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매를 하면서 아까 전에 공부를 하면 뭐 신문도 보고 뭐 했잖아요.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자금을 시드를 마련해야 돼요. 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내가 매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어. 그러면은 뭐 편하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20, 30대 심지어 40대까지도 돈을 뭐 한 달에 뭐 1,000만 원, 2천만 원 벌기란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칭하고 시드를 머니를 모으려면 결국엔 소비를 좀 낮춰야 되죠. 그래서 소비를 좀 지양하고 우리가 시드 머니에 좀 집중하자. 그리고 수입에서 10%를 먼저 빼놓자. 이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. 예전에 누가 어느 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밥을 지을 때 항상 한 줌의 쌀을 다른 항아리에 놓고 빼놓고 그 밥을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항아리가 차면 한 줌 빼놓은 그 항아리가 차면 그걸 가지고 장에 가서 돼지 새끼로 바꾸고 돼지 새끼가 크면 그걸 또 팔아서 송아지를 사고 송아지를 키워서 소가 되면 뭐 땅을 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산을 늘렸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 수입에서 10%를 먼저 뺀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, 생각보다.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항상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욜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. 그리고 부자 마인드를 단련하자. 서로 윈윈하는 긍정적인 지인을 사귀자. 이거는 부자 마인드는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거는 마음 공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될 거잖아요. 앞으로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부자가 될 건데 그러려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리적인 영향도 클 거고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걸 막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,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단련하자는 의미예요. 그리고 서로 윈윈하는 긍정적인 지인을 사귀자라는 건 우리 지금처럼 스터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처음 봤지만 결국에는 경매 부동산이라는 어떠한 목적,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공통사를 가지고 모였잖아요.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같은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. 어, 이거는 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뭐 지금 강의를 한다 아니면 뭐 경매를 했다 뭐라고 하지만 제 친구들은 저한테 경매 얘기, 부동산 얘기 안 해요. 친구니까.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기 때문에. 그냥 저로 보는 거죠.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련돼서 만난 사람들은 저한테 늘 물어봐요. 이런 부분들이나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거든요.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끔 만나기 싫은 친구들이 있어요.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한테 뭐 지나가듯이 물어보고 기껏 나는 설명을 해줬는데 이 친구는 그냥 물어본 것 뿐이다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고 또 내가 얘기를 해주고 하면 서로 공부가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알았으니까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은 또 물어봐서 또 서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뜻이 맞는 사람들을 좀 주변에 같이 둬서 내가 부족한 거, 또 저 사람이 부족한 거 서로 알고 채워가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거는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욜로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단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걸로 해서 마케팅으로 많이 쓰면서 소비를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서 노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결국에는 소비 지향을 하기 위한 마케팅을 쓰다 보니까 욜로가 조금 뜻이 잘못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없을 것처럼 현재에 집중하라. 마치 개처럼 써놨잖아요. 근데 이 개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개들은 그 주인한테 바라는 거 없이 지금 현재에 충실하게 그 기쁨을 만족을 하는 거거든요. 행복을 느끼는 거죠. 근데 사람들은 현재보다도 미래를 걱정을 하고 과거를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
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. 그러면 이 현재가 어떻게 집중하느냐? 나 지금 뭘 하는 거지? 라고 했을 때. 그래서 이 숨을 한번 쉬는 것, 이 느끼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이런 게 더 포인트가 돼야지, 아, 내가 힘들게 일했으니까, 뭐, 빚내서 여행 가야지, 빚내서 뭐, 나한테 뭐, 비싼 음식 먹어야지,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원하는 것을 소비하라는 뜻이 아니라, 그냥 내 현재에 대해 집중을 해라. 이게 좀 와닿아야 되는데, 올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, 오롯이 현재 나를 느껴라 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도 내 신체 감각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현재 나를 느끼는 거다. 그래서 뭐 숨 쉬는 거를 느껴본다든지 뭐 명상 얘기 들으면 많이 하잖아요. 호흡 명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느껴봐라 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거는 소비를 지향하는 것과 연결이 있고 욜로는 현재 나를 느끼는 거다. 이거는 또 부자 마인드하고 마음 공부랑 연결되어 있다. 이거는 좀 늘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이제 앞으로 볼 건데 목적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, 지역을 선택을 해야 돼요. 아까 얘기했던 목적과 목표에 연결되는 거죠. 그래서 실거주를 할 건지 사용을 할 건지 임대 수익을 낼 건지 아니면 단기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할 건지 또 봐야 될 거고 지역은 내가 잘 아는 지역을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죠. 왜냐면 어디에 학교가 있고 버스가 여기서 타면 버스 어디로 가고 교통 흐름도 알 수 있고 또 여기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저기는 누가 이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학군이나 이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지역 혹은 내가 잘 아는 지역부터 물건을 봐라. 그리고 지금 당장은 뭐 우리가 물건을 보면서 뭐 입찰을 보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계속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잘 아는 지역부터 접근을 해서 가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, 그럼 우리가 권리 분석하기 전에 이게 쭉 권리 분석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권리 분석이라는 건 결국엔 낙찰가 외에 추가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. 권리 분석 얘기 들어보셨어요? 안 들어보셨죠? 말만 그 경매 알아볼 때 처음에 좀 관리 봤어요. 분석부터 배우는 그러면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결국엔 내가 낙찰가, 그러니까 낙찰을 받았을 때 그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고 우리가 물건 분석도 하고 수익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물건 분석이라는 건 현재 가치 혹은 미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수익성 분석은 매입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수익성 분석을 하죠. 내가 이 부동산을 몇 퍼센트의 이익을 낼 건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월 300만 원을 얻기 위해선 이 부동산에다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거다. 그래서 이거 큰 틀에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권리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추가 부담이 발생하냐 안 하냐. 그리고 부동산이다 보니까 일반 신발 사는 거와는 다르게 비용이 큰 쇼핑이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추가 부담이 발생을 하면 비용이 더 큰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. 뭐 신발 10만 원 주고 샀는데 한 켤레 더 사면 10만 원이지만 부동산은 잘못 판단하면 몇 억이 날아갈 수도 있는, 몇 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여기 시간부터는 처음이죠. 오늘 시작하는 거니까.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시작을 할게요. 자, 이게 부동산이에요.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이 있어요. 부동산은 결국엔 토지하고 건물로 나눠져요. 이게 큰 틀이에요. 어떠한 부동산이든지 토지, 건물로 나눠지죠. 토지만 있든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든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권리 분석을 하려면 이 건물만 보면 돼요. 그래서 토지는 물건 분석과 수익성 분석만 하면 돼요. 건물은 권리 분석하고 물건 분석하고 수익성 분석 다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권리 분석이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권리 분석이 중요한 건 그게 건물, 즉 50%로 줄어들었어요. 그리고
그 50% 중에도 소유자가 있냐, 임차인이 있냐. 왜? 건물은 반드시 누가 살고 있게 마련이죠. 그러면 그 살고 있는 사람이,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냐, 임차인이냐. 그럼 우리는 소유자는 권리 분석을 안 해도 돼요. 안 해도 된다기보다는 큰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임차인이 있는 것만 우리가 보면 된다. 그래서 25%가 되는 거죠. 또 거기서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냐,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. 대항력이라는 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. 대항력 잘 모르시죠?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,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나눌 수가 있죠. 그러면 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면 돼요. 12.5%. 그럼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한 경매를 하면서 이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건 결국엔 전체에서 12.5%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.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? 12.5%는 안 하면 돼요. 권리 분석 안 하면 되잖아. 그냥 권리 분석 안 해도 되는 부동산 취득하면 되잖아요. 이게 대다수예요.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도 오늘 집에 가서 경매 물건 찾아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, 우리는 앞으로 되도록이면 권리 분석을 안 해도 되는 물건들 위주로 볼 거예요. 그게 선행이 돼서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, 이것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할 때 그때 보는 거예요. 이제 처음부터 뭐 법정지상권이냐 유치권이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지금 필요 없다. 제 생각은 그래요. 나머지를 하면 되지. 왜 어려운 걸 해가지고 머리 아프고 괜히 돈 물려가지고 전전긍긍 할 필요는 없잖아.